네, 안녕하세요. KT 비즈니스 토크 진행 맡고 있는 토카이치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지자체에 대해서 지자체의 현재 현황과 또 이제 DX 동향에 대해서 우리가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 오늘 첫 번째 세션은요. 관악구 가당구청의 이혜지 주무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무관님 그 과가 속해 있는 과가 스마트 정보과인데 스마트 정보과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스마트 정보과는 기존에 이제 정보통신, 그다음에 전산 운영, 그다음에 뭐 관제 같은 기본적인 운영팀에다가 요즘에는 스마트 도시라고 해서 정부에서 주민분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 기술을 도입해서 스마트하게? 네, 네네. 주민들의 삶을 스마트하게 바꿔라 이런 관점에서 주민들의 수요를 발굴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기술하고 연결시켜서 정책으로 만드는 그런 별도의 하나의 팀을 마련을 하게 되면서 명칭을 아예 스마트 정보과로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주민센터 같은 데 가면 뭐 민원서류 같은 거 뛸 때 네. 자동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 단순하게 업무 효율화뿐만 아니고 그건 업무 효율한 거고 네. 이건 그거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네. 현재 네, 맞습니다. 문제를 스마트하게 해결해주는 네. 그런 거네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행정의 효율을 좋게 하는 것도 있고 네. 민원을 편리하게 본다라는 관점도 있지만 사실 저희는 알기 어려운 주민분들의 문제, 숨어있는 문제들을 같이 한번 찾아보고 그걸 같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해결을 해보자. 그런 관점에서 운영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걸 하시네요. 근데 근데 아까 전문가라고 소개해 주셔가지고 네네네. 전문가가 아니고 저희도 다 지금 이제 알아가는 단계이고요. 네. 저희가 실제로 이제 뭐 정보분들이나 뭐 기업분들 같이 만나도 서로 다 지금 좀 맞춰가고 알아가고 좀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는 아니고 저도 같이 공부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 요새는 그런 자세가 더 좋은 거예요. 지속적으로 평생 학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되게 좋은 자세입니다. 내가 전문가야. 나 다 됐어. 그것도 위험하죠? 아, 나중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자, 일단은 지금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뭐 관악구에 사시는 분들은 네. 관악구를 잘 아시겠지만 네, 맞아요. 다른 데에 사는 분들은 관악구가 잘 모를 거 아닙니까? 네. 일단 관악구청이 계시니까 관악구는 도대체 어떤 좀 현황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저희 관악구는 서울의 이제 남쪽, 서남쪽에 이제 위치해 있고요. 면적은 넓은데 인구가 엄청 많아요. 서울시에서 인구가 4번째로 많은데 그래요? 특히 예. 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특징은 1인 가구가 서울에서 제일 많고요. 아, 신림동. 네. 아,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50%가 넘어요. 전체 가구 수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성 1인 가구도 많고 청년 가구도 많아서 굉장히 인구가 좀 다른 지자체랑 조금 특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넓긴 하지만 대부분 관악산 아시잖아요. 네. 다 관악산이어가지고 실제로는 가용 면적은 상당히 좁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주거 지역이고요. 네. 뭐 많이 아시는 것들로는 저희 서울대학교 있고 그다음 관악산, 그다음에 저희 별빛 내린천, 그러니까 도림천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샤로숲길이라는 그 유흥가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강감찬 도시. 그래서 강감찬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표는 서울시 중에서 조금 낮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큰 기업들이 많이 있진 않겠네요. 예, 다른 주거 구보다.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복지 인구가 많아서 기본적으로 전체 재정 중에 약 반 이상은 복지비로 들어가는 편입니다. 네네네. 자, 그 주무관님께서 담당하는 것이 스마트 정보에서 스마트 도시지 않습니까? 예. 네네. 스마트 도시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많은 도시 문제, 그러니까 어. 도시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뭐 복지도 있고 환경도 있고 뭐 요즘에 여러 가지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기업분들은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하셔서 뭐 솔루션이 있든 서비스가 있든 하실 텐데 그거를 이게 잘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사용자분들이 좋아하는지 그런 걸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실 텐데 그런 것을 저희 구에 같이 테스트할 수 있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네네.
저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다 그렇다시피 다들 도시 문제가 다 많아요. 모든 게 다 문제점이라고 봐야죠. 뭐 주택도 많이 낡았고 지역의 인구는 많은데 땅은 좁고 그다음에 뭐 길가는 어둡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안전 문제도 많고 그런 모든 문제가 사실은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다 사업의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중에서도 조금 기업분들이 저희 관악구에 만약에 어떤 서비스를 테스트해보고 싶으시다 네네. 그러면은 가장 좋은 곳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이제 아무래도 복지 재정이 크다 보니까 예산 같은 게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막 풍족한 구처럼 이렇게 같이 돈을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못하는데 테스트하는 환경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관악구청만 스마트 정보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아닙니다. 모든 구가 다 스마트 정보과가 있어서 거기가 그러면 구청에 네.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거는 스마트 정보과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중앙에 컨트롤 타워 역할은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런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과학기술이 모든 분야에 다 접목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사업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세먼지 관련된 거는 미세먼지 관련된 부서에서 따로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조금 이제 어떤 테스트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주로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하시는 편이죠. 네네.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KT 같은 네. ICT를 하는 그런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하는 데들은 네, 일단 구청을 뭔가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네. 스마트 정보를 먼저 만나면 괜찮겠네요. 그럼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네네. 제가 이제 열심히. 네네네. 그럼 스마트 도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스마트 도시 사업은 요게 언제 처음 이렇게 나온 겁니까? 요거는? 사실은 옛날부터 뭐 행정이라던가 그러니까 시스템의 효율화 같은 뭐 유비쿼터스 네네, 뭐 네네. 이런 뭐 UCT 같은 그런 개념은 있어 왔는데 저희한테 사실은 조금 지자체 입장에서 스마트 도시다. 그리고 스마트 도시 사업을 해라라고 한 거는 사실 2018년도 서울시에서 얘기를 했었고 네. 그래서 저희 관악구에서는 2019년에 관련된 팀을 하나 신설을 했다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마트 정보과도 2020년에 처음으로 신설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무래도 기업이라던가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 이렇게 그냥 저희가 주장을 한다고 갑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 하는 공모 사업이라던가 기업에서 먼저 제안해 주시는 실증 협력 사업 이런 네네.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공모 사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어떤 겁니까? 이게 좀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이거 전혀 모르는 분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뭐 이제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면은 행안부에서요? 네, 행안부도 있고 주로 행안부가 많이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기술 쪽이다 보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요렇게 해서 조금 스마트 도시 쪽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자체 자치구의 특색, 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여성 1인 가구가 많다. 그러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지역에 어떤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거 아니냐. 네네. 그러면 그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지? 그 부분을 구상을 하는 기획을 기업하고 같이 추진을 해서 응모를 합니다. 아, 그럼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공모제가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먼저 기획을 올려서 선정이 되고 나서 기업분들하고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최근에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불안정성이 커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분들을 먼저 이제 한번 자치구에서 미리 다 얘기해서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것을 실제로 기획을 하고 이만하면 한 1, 2년 동안 추진할 수 있겠지? 이 정도면? 그러면 이제 그 아이템을 중앙부처 공모 네. 거기에 올리는군요. 네네. 그 다음에 중앙부처 오케이가 나면 예산이 이제 떨어질 그쵸. 거네요. 그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앞으로 어떤 기업이 예. 좋은 기술이 있고 이걸 한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 때는 같이 사전에 네네. 먼저 각 구청이랑 먼저 그걸 기획회를 같이 해가지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네. 그때 이런 데 올리면 되겠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먼저 적극적으로 같이 사업 참여해 주시는 기업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먼저 뭐 어떤 아이템이 있는데 이게 좀 이 기업이라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먼저 연락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기업 입장에서 그 이런 구청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 주민들의 문제가 뭔지를 예. 기업이 먼저 그거에 대해서 좀 사전 이해도가 많은 기업이 더 네. 이야기가 잘 통하겠네요. 그런 부분이 많죠. 아무래도 그 주민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는 사실 저희도 사실 잘 알 수 없는 부분이니만큼 기업에서는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실제로 맞닥뜨렸을 때 이게 너무 다르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도 그러면서 이제 배워가는 게 많고요. 그래서 같이 좀 주민분들에 대한 사전 이해도보다 조금 제 생각에는 좀 적극적이신 그런 태도를 가진 기업분들이 같이 일하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추진하는. 예. 주민분들이 이렇게 답변을 원하는 대로 잘 안 해주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하면은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그분들이 그냥 먼저 자유롭게 계속 말씀하시게 두고 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구상을 하고 기술을 만든 다음에 그런 단계에 있어서의 주민분들은 진짜 무서울 정도로 좋은 파트너가 되세요. 자, 이제 여기 뭐 구청장님도 계신데, 그 관악구만의 이제 스마트 뭐 도시가 다른 구도 하지 않습니까? 예. 관악구만의 뭔가 유니크하진 않지만 그래도 관악구만의 어떤 어프로치라든지 그 방향성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관악구도 다른 서울시 자치구랑 비슷하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 쓰레기도 있을 테고 뭐 주차 문제도 있을 테고 안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여성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여성 1인 가구가 사실은 꼭 여성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전에 좀 취약한 계층이 많다는 뜻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안전사업, 그 안전한 부분,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해소를 해서 그분들이 좀 마음이 편하게 동네를 돌아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안전한 도시를 조성을 하는데 아마 과학기술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뭐 많이 나오는 키오스크 같은 게 많으니까요. 아무래도 코로나 있고 하다 보니까 민원 업무도 대민으로 하는 걸 좀 꺼려 하시는 민원분들도 많으시다 보니까 근데 이제 또 키오스크 같은 경우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사용하기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게 쉽게 뭐 키오스크라던가 아니면 카카오톡이라던가 그다음에 기본적인 회의 툴 같은 경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격차를 좀 해소하는 방향. 그다음에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주민분들하고 같이 간다. 그래서 모든 분야를 기본적으로 리빙랩을 포함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그 아까 이제 관악구가 특히 이제 1인 여성 가구가 많다 그랬는데 사실 그 1인 여성 가구의 그 어떤 경제 활동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액티브하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1인 여성 가구가 굉장히 좋은 시장이잖아요. 굉장히 성장하는 시장이고 시장 면에서 봤을 때 그런 관점에서는 관악구청이랑 어떤 이제 실증 사업이건 아니면 공모제 해가지고 앞으로 잠재적으로 굉장히 포텐셜이 있는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서 경험을 해보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기획을 했어요. 주민분들하고 함께 먼저 기획을 했는데 이제 몇몇 기업들한테는 소개를 시켜드렸고 공모 사업에도 이제 응모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관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예시가 이미 진행된 겁니까? 앞으로 할 예정인 것들입니까? 요것들은 저희가 이미 다른 사업부서에서 이미 추진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현재 그러니까 서비스가 주민에게 진행 중인 그런 서비스들입니다. 보기만 해도 굉장히 첨단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이제 첨단은 첨단인데 첨단은 첨단인데 그래서
되게 이렇게 모든 분야에 지금 보시면은 여성 분야도 있지만 저희 공원이 많다 보니까 관악산 관련된 도림청 네네. 관련된 그다음에 뭐 쓰레기 그다음에 기본적인 복지 그래서 스마트 플러그 안부 확인 같은 거 그다음에 평소에 그냥 자동으로 뭐 그늘막이 펴지는 그런 것까지 약간 주민분들의 삶을 조금 개선하는 방향에 이렇게 다양하게 기술이 쓰이는구나. 저도 네네. 여기 와서 조금 놀랐습니다. 자, 실제로 그 주무관님이 실제로 작년에 네. 수행했던 네. 뭐 다양한 사업이 있을 텐데 그중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1인 가구 여성 안전 기획 컨설팅. 네. 이거는 어떤 문제를 푼 겁니까, 이거는? 이거는 구체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네. 한마디로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저희 서울 디지털 재단에서 실제로 지자체 두 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셔서 그 공모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이제 여성 1인 가구,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저희 가장 큰 문제는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을 위해서 네네. 전체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기획단을 운영을 해서 어디가 안전에 취약한 지역이다. 그리고 이 지역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떤 식의 서비스를 만들면 될 것이다라는 서비스 기획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옛날 ISP라고 하나? 네, 예, 전략. 네. 그 정도 레벨이겠네요. 예. 근데 아까 서울 디지털 재단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기관은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아, 서울시 출연기관인데요. 네네. 이제 아무래도 정보 쪽, 그러니까 정보통신 쪽, 그다음에 서울 지금은 스마트 도시 쪽을 조금 전담해서 저희를 조금 선도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산하이긴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지자체 쪽의 입장을 많이 대변을 해주고 계시고요. 지자체랑 함께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이런 지자체 쪽에 네. 지자체 쪽에 이렇게 뭔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아까 서울 디지털 재단 같은 데도 네네네. 만나보면 되게 좋겠네요. 그럼요. 네. 사실은 좋은 기업들을 처음에 저희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아무런 인프라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고 그렇게 막막할 때는 재단에서 소개시켜 주신 그런 기업분들한테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네. 그렇다면 이게 1인 가구 요 여성 안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네. 다른 사업도 이런 식으로 먼저 본 사업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ISP처럼 예. 이렇게 기획 컨설팅을 하는 것들도 꽤 있나요? 예, 저희도 그래서 작년에는 1인 가구 여성 안전에 대해서만 했지만 실제로 올해는 전 분야, 그러니까 저희 전체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마스터 플랜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니까 네. 이거 없이 그냥 사업을 수행하는 거하고 이거 있는 거하고 네. 어떤 차이점이 있던가요? 해보시니까. 이제 장단점이 조금은 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장점, 단점이라기보다는 약간 차이점인데 어쨌든 전체적인 방향을 미리 저희가 기획을 하고 그 기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굉장히 스마트 도시 분야가 아직 정착된 분야는 아니다 보니까 자치구나 다 뭐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의 특색에 의거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비전처럼 딱 선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사업 추진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주민분들한테 납득을 시키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이 주민분들하고 어차피 같이 활동을 해서 이런 플랜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플랜에 대해서 주민분들한테 마스터 플랜 활동을 했고 이런 것을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사전에 설명드리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자의적으로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시행착오할 확률이 높아지겠네. 예, 맞습니다. 그런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마스터 플랜은 있으면은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같이 협력을 잘해서 지역의 특징에 맞는 게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스터 플랜을 이제 뭐 지자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걸 또 수행하는 컨설팅 또 회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결과물을 네네. 나중에 예를 들면 제가 관할구청장을 했어요. 네. 한 다음에 이 결과물을 다른 구청이라는 이런 데다가 오픈해도 괜찮은 겁니까? 예, 저희는 다 공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네. 이런 마스터 플랜을 분야별로 하는 것에 예. 좀 많이 이런 결과물을 많이 내면 네.
그 기업의 그 신인도랄까요? 지자체 쪽에서 신인도가 되게 높아질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그 기업을, 그러니까 저희 1인 가구 여성안전 기획 컨설팅이야 이제 서울 디지털재단에서 수행을 해주셨지만 올해 하는 마스터 플랜은 이제 해주시는 기업이 따로 있으신데요. 그 기업을 찾을 때 그런 부분이 확실히 도움이 되죠. 다른 구청에서 했다던가, 그렇죠. 다른 뭐 정부기관에서 했다던가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서 아, 이런 정도의 역량을 가지신 업체가 우리 구의 특징을 조금 더 잘 살펴주실 것 같다. 네네.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자, 요번에 이거를 이제 이런 기획을 하면서요. 네. 여성 안전, 1인 가구 여성 안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도출됐겠지만 네. 가장 처음에 하기 전에 저는 상상도 못했던 생각도 못했던 건데 이런 부분이 있었네? 뭐 그런 거 하나만 일단 뭐가 있을까요? 아, 얼마 전에 저희 이거를 이제 얼마 전에 마치고 이제 직원분들한테 이제 공유를 하느라고 교육을 했었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그거예요. 이게 여성 1인 가구가 만약에 제일 범죄, 그러니까 뭐 치안에 있어서 불안함을 느끼는 장소가 어디인 것 같으세요? 창문?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공공 장소라던가, 뭐 퇴근하는 집 골목길이라던가, 네. 그런 장소? 예, 어디인 것 같으세요? 제가 전혀 그런 쪽에 있는 분하고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얼핏 생각할 때는 골목길.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집에 있어도 좀 불안할 것 같기도 해요. 오, 여성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시는데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가장 불안함을 느끼는 장소가 저희가 400명을 대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고 했더니 집에 있을 때 가장 불안하다라고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뭐 퇴근길을 위한 그런 뭐 귀갓길 동행 사업 뭐 이런 것들을 그동안 해오고 있었는데 집에 있는 여성들을 안전하게 해야 되겠구나. 집에 있는데 왜 불안하지? 어떤 점이 불안하세요? 어떤 점이 해소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게 제일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지금 KT 분들이 이거 듣고 계는데 KT의 그 마이진인가 있잖아요. 그 AI 좀 마이진이를 좀 이런 거를 좀 넣었으면 좋겠네.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를 좀 비슷하게 해서 기획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 좀 되게 좋은 관점인 것 같네요. 네. 진짜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네요. 자, 두 번째 했던 건 스마트 안전 조명. 네.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가로등이 있고 그 다음에 골목길에 보안등이 있는데 보안등 쪽에 보면 이제 CCTV가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보안등 기능하고 그 다음에 CCTV 기능을 결합을 해서 CCTV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을 비추잖아요. 근데 그 비춘 영상을 분석해서 이거 폭력이 일어나는구나. 혹은 사람이 쓰러졌구나. 네네네. 그런 게 있으면 자동으로 그것을 관제센터에 알려줌으로써 미리 저희가 조금 구청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조명 시스템입니다. 조명이랑 CCTV가 같이 있는 겁니까? 네, 조명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CCTV가 있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하나는 소리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명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비명 소리가 들리면 이제 이 가로등이 깜빡깜빡대면서 깜빡깜빡대고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도 이 사건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CCTV가 소리 나는 방향으로 확 돌아가면서 그 장면을 비춥니다. 그러면 그 장면이 관제센터에서 보여지고요. 그러면 관제사들이 이걸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잘못 작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보고 이게 진짜 위험하네 라고 하면은 즉시 출동이 가능하도록 미리 경찰분들하고도 다 얘기를 해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은 조금 아직 그렇게까지 탐지율이 아주 높은 건 아니에요. 그 소리 같은 경우는 이상음원은 거의 97% 정도 해당하는 그런
탐지율을 보이는데 영상 같은 경우는 아직 폭력인지 그렇죠. 그런 부분을 아직 네.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않고 있어서 지금 올해까지 계속해서 실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폭력이 있다던가 사람이 갑자기 쓰러진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아, 이런 게 좀 한강에 많이 깔려 있었으면 이번에 요번에 그런 사건도 좀 그죠? 좀, 그렇죠. 좀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도 많지는 않고 일단 성능을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10개소 정도에 지금 설치를 해서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런 분석할 때 예. 나중에 머신러닝이나 AI하고도 연관이 예,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원칙적으로는 이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학습을 해서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이기도 하고요. 자, 어린이집 되게 많은데 네. 장애 통합 어린이집이라면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만 따로 케어하는 어린이집입니까? 그것은 장애 전문 어린이집이라고 네네. 하고요. 네네. 장애 통합 어린이집은 장애 아동하고 일반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오케이. 어린이집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쪽에 이게 스마트 지킴이라고 했는데 네. 아무래도 장애 아동이 같이 있으니까 일반 지킴이하고 좀 약간 다를 것 같은데 어떤 관점을 여기서는 좀 이렇게 본 겁니까? 사실은 아동들은 전부 다 실종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을 찾아다니면서 이쪽에는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는지를 이제 물어보고 다녔을 때 아무래도 장애 통합반을 운영하고 계시는 보육교사분들은 장애 아동분들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아이가 없어졌을 때 이렇게 보통은 부르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없어지고 이제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안 나오고 네. 그냥 그러니까 실제로 실종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없어지는 경우가 솔직히 종종 있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네. 찾기 어렵고 그래서 갑자기 순식간에 이렇게 애가 없어져서 갑자기 철렁하고 놀랬고 그다음에 애가 어디 갔냐 그래서 그런 경우가 꽤 많아서 그런 아동들을 미리 조금 없어지기 전에 좀 알 수 없을까 그런 관점에서 아동이 선생님한테서 멀어지면 그것을 알림을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네. 아동하고 뭔가 디바이스가 있어가지고 예, 그 예, 디바이스가 어느 거리를 벗어나면 네. 알림이 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서 쓰이는 것이 아까 보니까 비컨 같은 것들을 쓴 것 네. 같은데. 저기 보이는 게 비콘이고요. 네. 요즘에 GPS 시계 같은 이제 치매 가지신 어르신들한테 사용하는 그런 스마트 지킴이도 많은데 사실 GPS는 정말 가격이 너무 비싸요. 네. 그리고 GPS 같은 경우는 이제 비콘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게 비콘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애들이 없어지기 전.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 예방에 좀 의미가 있고요. GPS 같은 경우는 없어지고 나면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 대응하는 쪽에 조금 네네네.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작년에 네,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네요. 네네. 그럼 이게 그러면 행안부에서 공모에 예. 그러면 관악구청에 이 아이디어를 네. 내신 겁니까? 네, 내서 이건 사 사실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건 아니고요. 네네. 부산에서 장애 전문 어린이집에 이 비슷한 시스템을 했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찾아보다가 이런 개념이 우리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부산하고 저희는 상황이 달라서 저희 쪽에 맞게 수정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럼 부산에 비해서 어떤 걸 더 개선시켰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비콘 같은 경우는 GPS처럼 위치를 탐지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떤 지점이 있으면은 여기 이제 비콘 신호가 이렇게 그렇죠. 발생을 하고 상대적인 있는데 거니까. 네, 여기서 반경 한 50m 내에 이렇게 탐지가 되고 있구나는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 반경 50m 중에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실 만약에 아이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위치를 사실 찾아야 되는 게 현실적인 네네. 또 문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육교사 세 분의 위치를 삼각측력법으로 개선을 해서 어쨌든 아동이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힌 위치를 참 탐지하는 프로그램을 좀 추가를 하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네. 네.
자, 장애인 전용 주차 IoT 관리 시스템이라면 네. 기존 주차 장애인들 위한 주차 시스템이네요. 네, 맞습니다. 음, 그 장애인분들만 이제 주차하는 곳인데 거기에 일반 주차들이 이제 얌체처럼 이렇게 그냥 네네네. 이렇게 좀 들어오는 어. 경우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런 경우가 되면 장애인분들이 거기서 그 차가 빠질 때까지 기다리실 수가 없어요. 또 그 다음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음. 계속해서 기다리실 수 없고 불편을 계속 겪으셔야 되고 뭐 그런 문제를 조금 해결을 해보고자 일반 차량이 만약에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 쪽에 전체 장애 있는 장애인분들의 차량 같은 경우 전체가 다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차량 스캔을 통해서 차량 표지판 스캔을 통해서 아, 이 차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차다. 아니다. 이걸 판단해서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과태료 부과하는 것까지를 전산화할 예정입니다. 네네. AI 교육 로봇 리쿠. 네. 이거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뒤에 사진을 한번 좀 네네. 보여주시겠어요? 네네. 네네. 저게 지금 저희 리쿠입니다. 네. 그래서 리쿠가 한 50cm 정도 되는 요만한 로봇인데요. 저게 AI 로봇이고 기본적으로 일상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로봇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대화 복지용으로, 그러니까 대화용으로도 쓸 수 있는 로봇인데 저 로봇을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어르신분들이 사실은 젊은 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언택트나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한데 접근하기가 어려우시죠.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저렇게 귀엽게 생긴 로봇이 이제 할머니, 어머니 오늘 날씨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아이 괜찮아요. 저랑 같이 카카오톡 다시 한번 해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카카오톡 교육을 그러니까 하는, 네. 반복으로 가르쳐 주는데 네네, 할머니가 잘 못하더라도 그렇죠. 화를 내지 않고 계속해서 가르친다는 네. 거죠. 못하시면 더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다고. 오늘 좀 데려 나오셨으면 시청자분께서 더 와닿았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럴 걸 그랬네요. 그래서 저 로봇이 작년에는 그래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교육을 했었고요. 네. 올해도 계속 추진을 할 예정이고 이번에는 지금 이제 어린이집에 또 어린이들이 일찌감치 이렇게 이제 4차 산업에 이렇게 빨리 노출되고 그렇죠. 그러면 좋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집에 구연동화, 뭐 미운 아기오리나 뭐 그런 구연동화를 6편 읽어주는 그런 교육 시스템 도입하고 또 그냥 같이 얘기하면서 놀고 네. 그런 교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 리쿠라는 것을 네. 만든 또 전문 기업이 있는 겁니까? 토룩이라고. 네. 네, 저 리쿠는 상당히 유명한 로봇이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귀엽고 사람형인데다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 나이를 스캔을 하더라고요. 몇 네. 살인 것 같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네.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네. 그런 기능이 탑재해 있습니다. 네네. 뭔가 감성적인 것 같아요. 네. 감정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네네. 네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아무리 로봇 뭐 이렇게 인공지능 막 하더라도 거기에 뭔가 감성을 같이 덧붙이는 게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부감을 느끼시게 되면은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냥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 되어버리면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얘는 설치는 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또 사용하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주민분들이 좋아해 주시기만 하면은 얘는 얼마든지 어떤 용도로든 쓸 수가 있어요. 네네네. 네. 자, 그 올해는 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올해는 또 어떤 것들을 뭐 또 하시려는 것 중에 한두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신다면. 네네. 지금 올해 2건을 제가 공모 사업에 지금 선정이 되었는데요. 저희 둘 다 행안부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나 위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좀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요. 네. 아예 연구자 컨소시엄 분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인천대, 한양대, 그 다음에 만도, 그 다음에 SK텔레콤하고 함께 저희 자율순찰, 저게 차량 로봇인데요. 저걸 조금 개량을 해서 도심지에 자율순찰 로봇이 다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전국 최초로 네. 저 순찰 로봇이 저희 경사로가 있고 이렇게 도심지라 길이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제대로 전파 수신도 되지 않는 이 도심지를 자율 순찰을 하면서 여성의 안전을 지켜주는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준비해서 요번에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에 관심이 많이 있는 화두인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그래서 단지 상인분들한테 전통시장을 활성화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주민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재밌고 그 다음에 상인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기술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라이브 방송 같은 그런 콘텐츠를 꾸미는 게 되게 중요해서 주민분들 네네. 역할이 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많이 좀 예, 주시니까. 맞습니다. 함께하는 네네. 요 방송처럼 이렇게 네네네. 양방향 소통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스마트 도시지 이런 것들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하려면 결국 추진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예산을 이제 어떻게 따느냐가 되게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네. 스마트하게 예산을 따야 될 거 아닙니까? 스마트하게요. 네. 뭔가 방법을 이제 뭔가 해서 추진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여기는 저희는 지금 이제 기업에 있는 분들이 듣고 있으니까 지금. 네. 그럼 이제 기업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이런 구청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런 식으로 기업이 이런 역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참여하면 서로 참 윈윈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좋겠다. 맞아요. 하는 뭐 또 기업에도 계셔보셨으니까 그런 것을 하나 뭐 제안할 게 있으시다면 이 코너를 통해서 한번 제안해 주신다면. 네. 뭐 거창하게 제안이라기보다 사실 만나보니까 기업분들도 저희한테 어떤 사업을 하자고 제안할 때 되게 어려워하시고 네. 이게 진짜로 도움이 되는지 저희하고 같이 알아가 주실 그런 신뢰관계랑 이런 협력관계가 제대로 되면 사실은 사업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분야를 딱 나누지 말고 그러니까 너는 주민 부분을 네가 책임져라. 그다음에 너는 기술 부분을 책임져라. 이런 거 말고 같이 좀 어려움을 공감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스마트 도시는 한 팀이 되는 거네. 예, 맞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주민의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지역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돈이지만 그 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고 기업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나름의 또 이제 성과를 빨리 내야 되는데 또 저희는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서로 어쨌든 좀 필요성을 처음부터 터놓고 저희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미리 이제 사업 기간을 선정하거나 할 때 저희도 위에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도 그러니까 좀 솔직하게 처음부터 얘기가 되는 게 오히려 일하는 데 더 좋다는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이 입장에 들었습니다. 대해서 솔직하게. 네. 이게 사실은 개발이 완전 완료되고 사업의 효과성이 완전 보증되고 이런 게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저희 그에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잘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를 같이 처음부터 잘 말씀해 주시면 괜찮은데 네 이렇게 설치만 되면은 이제 모든 홍수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직은 기술이 그렇게까지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렇죠. 주민분들한테 얘기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한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 주민분들을 설득해 나가고 주민분들은 이해해 주시면 또 굉장히 또 좋은 파트너가 되세요. 그런 부분 신뢰? 그다음에 네, 신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주무관님은 이제 많은 기업들로부터 이제 뭐 제안서 같은 것도 많이 보실 거 아닙니까? 예. 토크를 받아보실 텐데, 그런 이제 기업이 이제 제안서를 작성할 때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 네.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는 하지 말아달라. 뭐 그런 게 있다면, 네. 제안서 만들 때. 네. 뭐 다 제가 뭐 평가하는 입장은 아니고 평가는 뭐 결정은 이제 저희가 별도로 심사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 지역의 문제를 그러니까 저희 홈페이지 같은 데에서 그냥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그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흔한 문제 발굴은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어떤 이 상품이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제품, 이 기술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진정성이 살아있는 게 확실히 좀 저희가 봐도 아, 이거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사실이고요. 네, 그게 가장 차이가 컸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뭐 관악구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 상품을 도입하면 갑자기 이렇게 해서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딱 해주시는데 아, 네네. 이게 전체적으로 저 감이 안 올 때가 많은데 이 상품의 실제 가치랑 기능이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이 돼 있고 그게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그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써주시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 이제 아무래도 공공기관의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 베이스로 네.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기업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것들 예산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네. 뭐 저는 이런 걸 한번 안 해봐서 예산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천재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기업분들이 저희 네. 예산을 네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기업분들이 저희한테 오실 때 그냥 들고 오셔갖고 이 정도 돈이 든다라고 말씀은 그러니까 제안서에는 금액은 쓰지 않으세요. 제안서에는 금액은 쓰지 않으시고요. 이게 얼마 정도 돈이 들기는 하는데 대부분 뭐 예를 들면 40대 설치하면 얼마고 뭐 80대 설치하면 조금 더 가격이 이제 세이브가 되고 네네. 약간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는데 뭐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은 공모 사업을 제안을 같이 하자고 해주시죠. 그러면은 공모 사업은 이제 저희한테 주겠다고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아, 3억 원짜리 공모 사업에 우리 같이 해보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 동네에 한 60대가 들어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면 저희는 구에서도 돈을 매칭하는 경우가 필요한데요. 그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합니다. 네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 이런 이제 도시를 하시려면 다양한 이제 물론 기술을 개발하시는 건 아니지만 아우, 그럼요. 다양한 기술들을 그래도 이제 뭔가 적용하는 거를 관리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검증이랄까? 네. 그 기술을 여기 하면 될까?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새로운 기술도 알아야 될 거고 배우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그거를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세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네. 저희 부서에 일단은 어쨌든 전산 그다음에 통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산 통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나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는 다행히 좀 그래도 분위기가 좋아서 협력 관계가 좀 잘 되는 편입니다. 저희가 이런 기술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면 아, 이게 현황이 어떻고 그다음에 현재 어느 정도까지 발전된 기술이고 이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좀 한계점이 뭐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서의 협조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좀 가져가겠습니다. 질문 좀 보도록 할까요?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이 네, 김민주님께서 장애통합 어린이집 스마트 지킴이 네. 이 사업 관련해서 이 아이들이 네. 디바이스 분실 같은 건 많이 없었는지 애들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부산하고 아까 다른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이제 그 부분을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원래는 부산에서는 이렇게 이름표 안에다가 이렇게 비콘을 넣었었어요. 그래서 그 비콘이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신호를 인식했었는데 장애 아동들이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기업에서도 이름표로 제안을 해주셔갖고 이름표를 채워보니까 장애 아동들이 이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버둥대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네네. 이걸 다 벗고 울고 막 그래서 원장님들도 얘네들은 목걸이를 못한다. 그리고 대부분 목걸이로 하면은 일반 아동들도 굉장히 많이 잃어버린다. 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부터 고민을 해가지고 그 원장 선생님들하고 교사분들이랑 같이 반을 짜서 정말 한 2달 동안 노력을 해서 아까 거기 보여주신 것 중에 가방이 있어요. 네네. 그 가방을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방 같은 경우 이렇게
이렇게 어깨로 이렇게 매는 색인데요. 굉장히 진짜 좋은 천으로 만들었고 아동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시국이다 보니까 약간 그 항균 천으로도 만들었고 그래서 아동들이 아무런 그런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그냥 몸에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가방을 만들고 그 가방 안에 애들이 꺼낼 수 없도록 주머니를 별도로 달아서 거기에 비콘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직까지는 그런 분실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방을 좋아할 만한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 매는 거 좋아하니까 목걸이는 우리 싫어하나 보죠, 이런 것들을? 정말 너무 놀랐어요, 맨 처음에. 저도 처음 봐가지고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벗을지 이렇게 원장 선생님들이 말씀은 하셨었어요. 애들이 목걸이는 못할 것이라고. 근데 정말 저도 처음 봐서 놀랬는데 애들이 또 이렇게 마음에 드는 가방을 딱 보니까 그 가방은 또 자기 거는 자기 거 이렇게 그렇죠. 또 잡고 안 놓고 그 안에 또 아동들이 가볍게 뭐 손수건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물티슈 이런 부분도 넣을 수 있어서 좀 생활에서도 괜찮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저는 스마트 가방을 만들면 좀 좋겠다.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애들이 가방을 좋아하니까. 네네. 그 스마트 가방을 취약전 아동을 위해서 스마트 가방을 좀 해가지고 뭔가 그런 거 하면 좀 어떨까 해서 네, 그것도 그 아이에 대한 데이터를 걔가 좀 더 개들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참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부사 나도 할까? 정유빈님, 오픈클래스 잘 듣고 있고요. 향후 AI 교육 로봇을 활용해서 카카오톡 이외에 어떤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로봇을 접해보지 않은 아이들이 조금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뭐 저희나 젊은 분들은 사실 로봇의 교육이 필요하진 않아요. 로봇을 그냥 내가 흥미 삼아서 볼 수는 있겠지만 로봇은 좀 어르신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디지털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키오스크 교육을 저희가 조금 나중에 키오스크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같은 거 그런 거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이인재님께서요. CT 챌린지 사업과 일반 CT 사업에 있어서 진행 방향에 차이를 두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CT 챌린지 사업이랑 일반 CT 사업이라는 방향이 뭔지 어떤 것일까요? 일단 이인재님 그 CT 챌린지 사업이 어떤 건지 일반 CT 사업 요거의 정의 같은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국토부의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다시 한번 좀 질문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성준님께서요. 혹시 예산이 특정 구에만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추경이 가능한지요? 네, 저희는 그래서 본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의 매칭비를 어느 정도는 편성을 해놓고요.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합니다.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진짜로 구청이 마음에 들면 뭔가 수단을 강구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이인재님께서 아까 그 국토부에서 진행했던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챌린지 사업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별도로 아예 공모사업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스마트 도시 챌린지 사업이라고 딱 명칭이 있는 거고 저희가 거기에 응모를 하지는 않았어요. 거기가 너무 규모가 커서 구비가 너무 많이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추진하지는 못했고 그게 국비가 15억 지원이 되고 저희가 또 15억을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칭 규모가 너무 크구나. 매칭 규모가 너무 커서 그거는 하지 않았는데요. 스마트 시티로 아까 말씀드렸던 1인 가구 여성 안전 뭐 스마트 도시 했던 것을 응모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3억이었다가 올해 갑자기 15억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응모를 하지 못했어요. 아까 김민주님께서 그 KT에 스마트 인솔이라고 맞춤형 깔창 이런 비슷한 위치 추적 상품이 있는데 서초구에서 적용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감사합니다. 저희도 꼭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렇게 질문하신 분 중에서
두 분 좀 이름을 좀 불러주시겠어요? 좋은 질문하신 분? 네, 두 분. 장애통합 어린이집의 음. 디바이스 분실에 대해서 물어봐 주신 김민주님하고요. 김민주님과 네, 네, 그다음에 AI 로봇 네 AI 로봇 네, 한 정유빈님. 네. 네네. 자, 정유빈님하고 김민주님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스타벅스하고 케이크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벌써 이제 뭐 45분 훌쩍 갔는데, 네? 50분 초과했어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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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셨어요 해보니까? 아, 저 생방송 인터뷰가 처음이라 너무 긴장을 많이 했고요. 전혀 긴장한 것같지 않던데? 아니요, 긴장을 많이 했고요. 막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입장을 나름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게 말씀을 드렸는지 걱정은 되는데 혹시 뭐 저희 지자체들은 다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고요. 저희 오픈 마음으로 앞으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느끼셨겠지만 그 지자체에 있는 분들도 이게 이제 지역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고민들 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다양한 이제 디지털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니까 디지털 기술 갖고 있는 어쩌면 KT에 있는 분들도 갖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오픈된 마인드로 같이 이렇게 뭐 갑과 을이 아니라 같이 아까 말씀드린 한 팀이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자세로 어프로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자, 오늘 세션 1는 비즈니스 토크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세션 1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